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부사구와 이제 부사절에 대해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자, 먼저 명사구에는 세 가지, 명사절에는 다섯 가지, 형용사구에는 세 가지, 형용사절에는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우리 빠르게 한번 외워볼까요? 명사구입니다. 시작. 초부정사, 동명사, 의문사 플러스 청부정사. 잘했어요. 명사절은요? 대절, 완절, 외절절, 의문사절, 의문사 애벌절. 잘했습니다. 형용사구가 기억이 안 나요. 형용사구는 이제 투부정사, 그 다음에 분사 전명구인데요. 여기 참 재미난 게 있습니다. 분명히 분사라고 하는 것은 동사가 형용사 역할을 해서 우리가 분사라고 했는데, 지금 부사구에는요, 여기 잠깐만 볼게요. 투부정사는 뭐 전명구는 뭐 이미 알 거고, 근데 분사 구문이라는 게 있습니다. 분사 구문은 신기하게도 부사 구 소속이에요. 자, 소속 자체가 부사 구 소속인 투부정사 분사 구문 그다음에 전명구입니다. 그런데 아까 이제 분사는 형용사구 소속이었단 말이야. 맞아요? 분사 구문이 있고 없고의 차이인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분사 구문은 왜 부사 구 소속인지 우리가 요거를 좀 알아볼 필요성이 있어요. 됐습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동사가 형용사 역할을 하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불렀습니까? 분사. 뭐 그 중에서도 뭐 현재 분사냐, 과거 분사냐, 뭐 능동이고 수동일 때 뭐 이런 거 판단을 했겠죠? 미래 분사는 없어요. 예. 자, 이런 거. 그래서 분사 구문은 도대체 왜 우리가 부사 구 소속인지를 우리가 알아봐야 됩니다. 자, 그러려면 우리가 또 요거가 무엇과도 연결되어 있냐면 부사절과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해 갔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문장을 하나 만들어 볼게요. 자, 우리가 기본적으로 우리가 주어 동사 문장을 만드는 것을 우리는 이 문장을 만드는 것을 우리가 명사절이라고 하고 혹은 주절이라고 이름을 칭합니다. 됐습니까? 명사절 혹은 주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근데 우리 저번 시간에 한번 배웠었어요. 뭘 배웠냐면 우리가 무엇을 배웠었냐면 정의도 배우고 무엇을 배웠었냐면 접속사를 데리고 다니고 그 다음에 주어 동사 뭐 이렇게 있는 문장을 봤을 거예요. 혹은 접속사가 주어 동사가 있었을 거예요. 기억날지 모르겠지만 이 접속사절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 있어도 되고 뒤에 있어도 되고 그거는 뭐 전혀 상관없어. 문장 가운데 있을 수도 있어요. 자, 근데 이거를 우리가 이름을 좀 알아봐야 돼요. 접속사가 끼고 주어 동사가 있으니까 우리 이거를 접속사절이라고 합니다. 됐습니까? 혹은 부사절이라고 합니다. 됐습니까? 혹은 종속절이라고 합니다. 혹은 삽입절이라고 합니다. 뭐 크게 뭐 이름이 많다고 해서 중요한 건 아니고요. 그냥 불려지는 이름이 많은 것뿐이에요. 예, 종속돼 있다. 그래서 이건 그냥 말 그대로 이름일 뿐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접속사로 접속사 다음에 주어 동사 이루었으니까 접속사절. 그다음에 뭐 실제로 얘가 한 일을 꾸며주는 거니까 부사절. 혹은 종속돼 있으니까 종속절. 혹은 얘는 그냥 문장에 삽입돼 있으니까 삽입절. 뭐 그거는 크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됐습니까? 여기 보시면은 우리가 주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의 주는 주인 주자고요. 여기는 종입니다. 됐습니까? 주인과 종의 관계가 되는 거죠. 문장 안에서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그런데 참 재미난 게 있어요. 아직 우리 부사절을 이렇게 보고 있어요. 자, 절이라고 한다는 것은 1에서부터 5형식의 문장이 하나의 성분이나 품사를 나타내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절이라고 했는데 아니 지금 문장이 지금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접속사 주어 동사 그 다음에 콤마 주어 동사 주절 됐습니까? 그래도 이거는 우리가 한 개의 문장으로 봐요. 마침표가 하나니까요. 됐습니까? 항상 마침표가 하나일 때는 문장 하나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예문을 드릴 건데요. 원어민들의 역사를 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원어민의 역사에 대한 것도 나중에 조금 이렇게 하긴 할 건데요. 이게 참 재밌어요. 원어민들은요, 본디 상인 출신이죠. 무역을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영국 사람들이. 그러니까 본디 그들 자체가 뭐라 그럴까? 무역을 하던 사람이니까 되게 현실주의자들이. 반면에 이 조선이라는 땅은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 내가 듣기로는 10%의 뭐
굉장히 초귀족과 초귀족과 그 다음에 30%의 어떤 양반 계열, 그 다음에 60%의 노예가 있었다고 합니다. 조선, 예, 대부분이 다 노예였다는 얘기죠. 뭐 평민, 노예 뭐 이렇게 되죠. 근데 평민도 거의 노예 취급 받았어요. 왜냐면 평민이 노예로 가는 거는 순식간이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조선이라는 땅은요, 그러니까 역사상, 그러니까 전 세계 역사를 봤을 때 자국민을 노예로 삼은 정말 쓰레기 같은 역사를 가진 나라는 조선밖에 없다고 해요. 기본적으로 뭐 영국이라든지 프랑스인들도요, 자국민을 갖고 노예를 삼지는 않았어요. 다른 나라를 침략해서 거기 있는 사람을 노예로 삼았지.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한국에 살고 있는데 한국만큼 역사적으로 지저분한 역사를 갖고 있는 건 없어요. 실질적으로 보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내가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에 자긍심을 갖는 건 좋은데 역사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밖에서 보는 한국사는 말이죠. 맞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한국에서 태어난 게 잘못이야. 너랑 똑같은 친구가 있어. 근데 너는 잘 태어나서 양반집에 태어나. 똑같은 애는 너랑 똑같이 태어났는데 친구인데 종이 자식으로 태어나. 그러면 너는 교육을 받고 맛있는 걸 먹는데 걔는 맨날 두드려 맞고 인간 취급을 못 받았다는 얘기야. 꿈이 없었다는 얘기죠. 참 안타까워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대부분 농업이라든지, 그렇죠? 농업 인권이라는 게 없어. 뭐 없죠, 당연히. 그때 조선이라는 나라, 언제부터 생긴 거야? 이거 좀 이따 얘기해 줄게요. 자, 이 조선이라는 나라에 대부분 뱃놈들이거나, 그러니까 뭐 어부들이거나 아니면은 농업의 종사자들이 많았어요. 됐습니까? 그래서 언어를 고급스럽게 한다라는 표현 자체가 어떤 개념이었냐면요. 언어를 고급스럽게 한다는 것은 지금 뭐 옛날 같은 경우에는 뭐 사자성어라든지 아니면 한자를 섞어서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근데 원어민들은 그럼 영어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어떻게 사용했을까요? 걔네들은 영국 사람들은 굉장히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상인들은 어때요? 실용적이죠. 굉장히 판단력이 빠르고 계산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문장이 길잖아? 문장이 길면 최대한 문장을 짧게 만듭니다. 단, 소통은 완벽하게 이루어져야 돼요. 뜻은 같으나 문장을 줄일 수 있는 어, 최소한 최대한 줄일 수 있을 만큼 줄인다면 그걸 최고의 영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원어민들은.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많이 살펴볼 거예요. 그런 게 이제 관계대명사라든지 아니면은 뭐 부대 상황이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부사절을 이제 분사구문을 바꾸는 것들,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참 재미난 거였어요. 자, 그래서 한번 3번 살펴보겠습니다. 한번 살펴볼게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뭐 if you, 뭐 예를 들면 근데 선생님이 왜 자꾸 빨간색 아니면 파란색을 쓰시는 다른 색으로 if 해주시면 you buy 뭐 milk, 뭐 이렇게 할게요. 뭐 I will, 잠깐만요. I라고 안 하고 you라고 할게요. You will be 뭐 healthy, 뭐 이렇게 뭐 문장 뭐 제가 아무거나 하나 만들어 봤습니다. 괜찮았습니까?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게 요거예요. 자, 얘가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부사절이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부사절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제 우리가 흔히 주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왼쪽은 종속절이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런데 또 재미난 게 있어요. 재미난 게 뭐지? 문장이 길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약속을 했냐면, 접속사를 없애자, 이렇게 우리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주어 같네? 근데 여기까지 이름은 부사절입니다. 지금 부사절. 그리고 주어 같으니까 두 번 쓸 필요 없지 않나? 라고 해서 얘를 없앱니다. 얘 관계가 능동이네? 얘랑 시제가 뭐 다르네? 뭐 하지만 같다고 볼게요. 여기서는 편의상. 어차피 여기 현재가 미래를 대신하는 거니까 같아요. 그러면은 얘를 어떻게 바꿀까? 동사인데 우리가 어떻게 바꿀 거냐면 buying으로 써야 되겠다. 능동이니까. 그래서 milk. 그래서 얘를 어떻게 만들었냐면 분사화 시켰어요. 근데 buying 자체만 보면 분사인데 뒤에 milk까지 따라오죠.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있는 구문을 우리 뭐라고 하면 분사 구문이라고 합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분사 구문. 새로운 이름이 지어진 거죠. 원래는 부사절인데. 이것도 누가 만든 거예요? 그러면 생각을 한번 해보면
원래는 부사절 소속이었어. 그런데 편의를 위해서 분사를 사용해서 구문을 만들었어. 그러면 이 분사가 아무리 형용사 소속일지라도 분사 구문은 어디 소속이어야 되겠어? 원래 모태가 뭐였는데? 부사절 소속이었지. 그러니까 모태가 부사절이었기 때문에 얘는 분사 구문이 되면서 부사구로 넘어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모태가 뭔지를 알아봐야 돼. 엄마가 부사절인데 얘가 엄마에서 나온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분사 구문이 될지라도 얘는 분사라는 이름을 쓸 수는 있겠지만 소속 자체는 부사로 가야 된다는 얘기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요런 소속이랑 다른 거예요. 네 이름 뭐예요? 정하지. 너 어디 살아요? 운남이요. 어디 소속 아파트 산다고요? 운남. 네, 네 이름은 뭔데요? 정하지. 아, 그럼 너는 운하 아파트라는 저기 소속된 집단 안에 있는 너는 정화진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네. 자, 그래서 요거에 대한 거는 문법적으로 해야 될 게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로 되게 많아요. 하지만 오늘은 소개 단계이기 때문에 부사구에는 투부정사, 분사구문, 그 다음에 전명구는 어차피 형용사구에 소속도 되니까 얘는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거니까. 아 근데 이거 나중에 엄청난 불행이 따라올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분사구문이 왜 부사구 소속인지는 지금까지 한번 알아봤습니다. 근데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이런 것들을 소개를 하지 않고 그냥 막 간다라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수업이요. 실질적으로 오늘 부사절로 끝날 겁니다. 부사절로 끝날 건데 바로 제가 문법을 제가 드렸죠. 그래서 문법은요. 1에서부터 30권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잘 들어보시면 얘가 책이 한 권, 두 권, 세 권입니다. 총 몇 권으로 구성되어 있냐면 90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1권, 2권, 3권. 그러면 이걸 다 끝내려면 얼마나 걸리는지. 이 세 권을 다 끝내면 실질적으로 문법을 더 이상 할 필요는 없죠. 왜? 생각해보면 문법이라는 것은 적혀있는 글이란 얘기거든요. 법칙? 그러면 생각을 한번 해봐. 법은 무한대 아니면 정해져 있어? 정해져 있잖아. 정해져 있어. 그러니까 그것만 끝내면 더 이상 문법이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 왜? 너 예를 들어서 이런 거지. 도로교통법 같은 것도 마찬가지잖아. 파란색일 때는 건너면 돼야 안 돼? 건너야죠. 빨간색일 때는. 건너면 안 근데 되겠죠. 저도 무단횡단 몇 번 한 적 있어요. 근데 빨간색 때문에. 아, 무단횡단을 했다고는 하지만 그건 불법이죠. 이해 갔습니까? 정법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옛날에 마찬가지예요. 있었어요. 영어 같은 경우에도 딱 정법만 딱 배워놓으면 됩니다. 그 다음부터는 배울 필요가 없어요. 나머지는 그럼 뭐 해야 돼? 그때는 뭐 네가 하고 싶은 거 하지. 뭐 듣기를 하든 독해를 하든 그건 너가 하고 싶은 거 하면 되는 거야. 하지만 기본적으로 뭐부터 배워야 돼요? 문법부터 배워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1강서부터 30강을 하기 위해서 책 1에 1강서부터 30강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달려왔던 거예요. 됐습니까? 네. 자, 근데 아직 부사절 안 끝났으니까. 자, 먼저 부사절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접속사가 있고 주어 동사가 오는 것을 우리가 부사절이라고 합니다. 방금 전에 여기서 배웠어요. 자, 그런데 기본적으로 부사절은 5가지를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아니, 외워야 돼. 5가지 밖에는 못 나타냅니다. 그게 뭐냐? 시간, 조건, 이유, 양보, 부대 상황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뭐 시간이나 뭐 조건이나 이유 정도는 알겠지만 양보랑 부대 상황을 모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양보는 뭔가 주는 거는 맞는 거.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씩 우리가 이걸 알아볼 거예요. 먼저 시간 개념은 자, 먼저 아주 기본적인 뭐뭐 할 때 when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주어 동사 오시겠죠. 됐습니까? as 주어 동사 오시겠죠. 그 다음 언제까지 until. 그 다음에 또 뭐 있을까요? till. 그 다음에 before. 실은 뭐예요? 얘랑 얘랑 같은 말이야. 까지. 그 다음에 주어 동사 뭐 이렇게 오시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before 다음에 after도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after. 그 다음에 as soon as. 그래서 이렇게 플러스 주어 동사 하면은 이제 뭐 주어 동사 하자마자라는 시간적 개념이 나옵니다. 괜찮았습니까? 자, 이제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조건 같은 거와 가정문을 많이 헷갈릴 수가 있어요. 자,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현실 가능성이 있는 걸 조건이라고 하고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현실 가능성이 없는 것을 우리가 가정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야, 너 내가 이거 줄 테니까 너 그 지우개 그 꽂아다 줄 수 있니? 자, 이거 현실 가능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이런 것을 우리가 조건문이라고 부릅니다. 괜찮았습니까? 근데 반면에 내가 만약 여자라면 야 상식적으로 나한테 내가 여자가 될 수 있냐 남자인데? 풀링어가 아니면 못. 그더 재미난 건 뭐냐면요. 이제 이건 나한테는 그게 가정일 수는 있는데 예를 들면 진짜 우리 트랜스젠더들 있어요. 하리수도 그렇고요. 야 그런 사람한테는 그거는 가정이 아니라 뭘 거야? 조건이 되겠지. 왜? 걔는 진짜 여자로 됐잖아, 그지? 그러니까 현실 가능성이 있으면 조건이고요. 현실 가능성이 없으면 가정이란 얘기입니다. 괜찮았습니까? 야 만약에 내가 뭐 재미난 거 뭐 없나? 우리 예문 같은 거? 야 만약에 내가 이거 저 책 새 거 영어 책 이거는 하나 주면 네. 너 공부 열심히 하세요 뭐 이런 것도 되겠죠? 조건으로 되겠죠? 핸드폰. 그래서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만약의 개념이 있습니다. if가 되겠죠. 됐습니까? 또 다른 것도 있어요. unless는요 if not의 준말이에요. if not의 준말. 만약 그렇지 않다면이라는 개념이 되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once 주어 동사도 있는데 일단 뭐뭐 하면이라는 개념이에요. 일단 뭐뭐 하면. 그래서 외우실 때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부사절 뭐야? 그러면 시간 조건 이유 양보 그 다음에 부대 상황이요. 시간에 뭐 있는데 그럼 when, as, until, till, before, after, as soon, as고요. 조건은요 if, unless, once 이렇게 위에는 7개 밑에는 3개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유는요 이거 너무나도 뻔하죠. 맨날 네가 엄마한테 하는 변명 따위들 이런 것들이 다 이유가 구구절절 이유가 되겠죠. 뭐 우리 기본적으로 뭐 있을 것 같아? because 뭐 또 뭐 있을 것 같아? 뭐 since 또 뭐가 있을 것 같아? as 뭐 있어요? for 선생님 그런데요 이 as는 되게 단골 손님이네요. 여기에도 나오고 네 as는요 접속사 중에서도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만능 접속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접속사 가운데서 as 쓰면 웬만하면 틀리지 않아요. 됐습니까? 접속사 as의 사전적 의미를 보면요 페이지가 14페이지가 넘어갑니다. 너무 많아. 너무 많은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상황에 맞게 우리는 as를 이용하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 뜻도 나중에 외워야 돼. 예. 자,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양보를 갈 건데요. 양보라는 말을 기본적으로 우리가 들으면, 양보가 도대체 뭐지?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 양보, 먼저 가세요. 약간 이렇게 양보해주는 양보일 것 같은데, 약간 뭔가 뭐 자리를 뭐 우리가 흔히 앞으로 얘기하면, 보내주는 뭐 일대의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아요. 언어에서의 양보는 문장을 양보한다라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절이랑 상관있어요. 이런 거죠.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이러면 비록 그는 거지지만 차를 벤츠 탄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논리적으로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지만 그게 현실로 일어났을 때 그럴 때 우리가 우리 양보절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비록 그는 가난하지만 비록 그는 거지지만 야 거지 새끼가 벤츠를 탈 수가 있습니까? 할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죠. 그래서 비록 뭐뭐지만이라는 개념이 우리는 양보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though, although, even though, even if입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비록 그는 예를 들어볼게요. 비록 그는 키가 110cm지만 김연경 배구 선수와 결혼한다. 말이 안 되죠. 어때 아니. 110cm 땅꼬마가 2m, 3m가 된 배구 선수 그 여자 배구 선수 거인과 결혼을 하겠습니까? 아니요.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근데 현실로 일어났잖아요. 그렇죠? 양보라는 지금 문장에서 그러니까 양보할 개념은 뭐냐면 비록 뭐뭐지만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비록 뭐뭐지만 그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though 이거를 though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although 뭐 이렇게 쓰면 되겠죠. although 그다음에 even though 아이고 그거 좀 띄어쓸게요. 여기서 even though 왜 나 떠오르 끝나요? 그다음에 even if 이렇게 됩니다. 괜찮았습니까? 자 마지막입니다. 자 부대 상황이 아직 적지도 않은. 부대 상황이라는 개념이 뭐냐면요.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동시 동작과 연속 동작을 나타냈을 때 우리가 이것을 부대 상황이구나라고 우리는 종종 얘기를 하곤 합니다. 예를 이해 갔습니까? 종종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부대 상황이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뭘라 가리킨다고요? 동시 동작과 연속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내가 지금 말하면서 뭐 하고 있어요? 수업하면서 춤을 추고 있죠. 이런 것들을 동시 동작이라고 합니다. 혹은 연속 동작이라는 건 뭐예요? 내가 이렇게 말을 하고 연속으로 또 말하는.
춤을 췄습니다. 이게 연속이 되는 거죠. 자, 부대 상황이라는 개념은요. 동시 동작 혹은 연속 동작을 가리킬 때 우리가 부대 상황이라고 하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while이 있고요. 그 다음에 as가 있습니다. 괜찮았습니까? 많이 할 것 같았어. 자, 오늘 여기까지는 일단 기본적인 품사 개념, 그 다음에 형식 개념의 수업이 끝났고요. 일단 여기까지 인강은 마치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거 다 암기를 해서 오시면 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